SLX DC 쓰시는 분들 중에 뭔가 캐싱하는 게 좀 덜 날아가는 것 같아, 좀 뒤에서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편으로, 사실 생각 없었는데 자꾸 기미로 총 10대가 실려 있습니다. 제일 왼쪽 거부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순서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우 추워라. 바람이 왜 이리 많이 부노. 일단 1번 로드 티타나츠 헤비대입니다. 티타나츠 721 헤비대. 릴은요 큐라도라고 하는 드로봉 피싱에서 판매하는 릴은 아닌데요, 사실 그 체이서 PD님이 저한테 짬처리했던 200번대 릴이 필요해서 뭐 사지 하다가 짬처리 당한 릴입니다. 큐라도 200번 몇 년식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캐스팅 해보니까 좀 시원시원하게 잘 날아가더라고요. 합산은 픽라인 4호를 감아놨고요. 프로그랑 뭐 커버 시즌이 아직 덜 와가지고 일단은 보관만 해놓고 있습니다. 보관만. 요 로드는 그냥 좀 뭐랄까 좀 말랑합니다. 헤비대 치고는 좀 말랑말랑해요. 말랑한데 토크발 살짝 센 그런 느낌의 로드라서 무난무난하게 적당한 무게에 가지고 놀기 좋은 로드가 필요한 사람들은 제가 추천 좀 해주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티타나츠 헤비대 요거는 제가 최근에 커버 게임을 그렇게 많이 안 해가지고 큰 설명할 게 없습니다. 두 번째 태클은 일단 릴은 SLX DC가 꼽혀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질문들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형 아직도 SLX 써요? 이런 소리 진짜 많이 듣는데 쓰고 있습니다. SLX DC 8점대입니다. 요거는요 8점대고 로드는 기가니즘 3고 엑스트라 헤비. 요 태클은요 어떨 때 쓰냐면은 물론 버징하고 펀칭하고 커버 게임 할 때도 많이 쓰지만은 주력으로 제가 세팅을 했는 거는 그냥 온리 펀칭입니다. 지금 이거 웜은 빼놨는데 딱 요 텍사스 리그 세팅까지 다 해놨거든요. 티타나츠 헤비 때랑 이거랑 펀칭 게임을 하면은 얘가 펀칭 게임에 조금 더 적합하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얘는 팁이 엑스트라 헤비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미디엄 헤비 정도로 말랑말랑해요. 이 로드 처음에 리뷰할 때 제 예전 영상인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엑스트라 헤비 로드 가지고 플립 캐스팅하고 막 이럴 정도로 팁이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해 가지고 펀칭 게임 할 때 입질 파악하기 조금 더 쉽더라. 팁이 너무 빳빳하게 버티면은 잔바리들을 건드렸을 때 팁이 빳빳하게 버티기 때문에 라인 텐션이 최대한 하이로 유지되는 성향이 많은데 그때 이물감을 느끼고 뱉는 경우가 많은데 팁이 어느 정도 먹어줘 버리면은 약간은 이걸 조금 상쇄시켜 주더라. 그래서 펀칭 게임 할 때는 기가니즘 3고 엑스트라 헤비 요 로드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고 엑스트라 헤비가 로드가 진짜 잘 나왔어요. 좀 무거워서 그렇지 초보자들이 펀칭용, 커버용, 버징용, 프로그용 로드 추천해주세요 이러면 나 저 로드를 진짜 많이 이야기해. 왜냐하면 아무래도 헤비 때, 엑스트라 헤비 때 이런 파워의 로드들은 초보자분들이 캐스팅하기 힘들어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섀도우홈으로 버징을 하려고 하는데 캐스팅이 안 돼요. 로드가 너무 빳빳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요 3고 엑스트라 헤비 로드를 추천을 하면은 대부분 좋아하더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낚시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태클입니다. 요 로드 역시 기가니즘에서 나온 로드고요. 기가니즘 KG7 스트링 게임이라는 모델이고 요 안에 스펙은요 6.3피트 2피스 울트라 라이트 로드입니다. 베스 낚싯대는 아닙니다. 소관의 낚싯대인데 재밌어요. 그리고 로드 존나 가벼워요. 이게 71g인가 72g인가 그래요. 가볍고 디자인도 이쁘게 생겼잖아요. 그죠? 가이드가 번쩍번쩍해. 이 뭐랄까 약간 오로라 빛깔이라 하죠. 알록달록 홀로그램처럼 가이드가 이뻐. 존나 이쁩니다. 근데 이 가이드가 존나 병신 같아요. 이 로드 내가 판매하는 로드고 내가 제일 많이 쓰는 로드이긴 하지만 가이드가 병신 같습니다. 이 로드를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진짜 많이 하는 이야기가 라인 방출이 원활한 느낌이 안 들 때가 존나게 많다. 그래서 비거리를 잡아먹을 때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로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드는 정말 로드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계속 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로드를 써본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만족하세요.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라도 장점을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단점 여기 확실하게 이야기해줍니다. 릴에서 오는 첫 번째 가이드입니다. 보통의 스피닝 릴은 여기 첫 번째 가이드 구경이 큽니다. 라인이 릴에서 나갈 때 베이트리처럼 이쁘게 쭉 나가는 게 아니고 요러요러 뺑글뺑글 돌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돌면서 나가기 때문에 가이드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첫 번째 가이드. 근데 가이드가 첫 번째 가이드가 구멍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쇼부를 받냐? 보통의 스피닝 로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가이드가 이쯤에 있어요.
근데 거리를 더 늘린 겁니다. 이렇게 늘려서 이 작은 구멍의 가이드라도 조금 이 원활하게 라인이 통과될 수 있게끔 타사 일반 스피닝 동급 스펙이랑 비교를 하면은 많이 멀리 해놨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이 구멍 멀리 놔두는 거 좋다, 구경을 더 키우면은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로드 특징이 제가 얼핏 듣기로는 가이드 전체적으로 다 털어서 가이드 프레임 포함해서 무게가 2g인가 3g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가이드가 굉장히 가벼워요. 위에 들려 달려 있는 게. 그래 놓으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로드 컨셉 자체도 가벼운 그런 로드기 때문에 가이드 구경을 이렇게 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컸으면 괜찮았을 텐데. 캐스팅할 때 가끔 씹혀요. 약간 후루룩 날 뻔한 캐스팅을 우리가 패더링으로 딱 잡아서 후루룩이 안 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때 이미 가이드 구경이 작기 때문에 가다가 바로 앞에서 꽂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예, 강하게 들어요. 그런 느낌이 가끔씩 그렇게 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드는 모든 게 완벽하지만 가이드가 존나 병신 같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자주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이 로드를 구매해서 쓰시는 분들은 전부 다 만족합니다. 가볍다 하고 뭐 다 좋다 하고, 나는 그 뭐 가이드 신경 안 쓰는데 이런 소리 많이 하시던데 저는 그 좀 예민해 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이 로드 가이드는 감도 정말로 좋고요. 쏘가리 낚싯대다 보니까 조금 더 부드러운 팁, 조금 더 가지고 놀기 좋은, 허리까지 먹어주는 베스 낚싯대에서는 보기 힘든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 갖고 베스 잡으면 존나게 재밌다. 조합해서 쓰고 있는 릴은 벤키시 23년식 2000S입니다. 라인은 지금 픽라인 6파운드를 감아놨고요. 제가 항상 하는 소리입니다. 베이트 릴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비싸면 왜 좋은지 특장점들이 확실하게 눈에 띄거든요. 근데 스피닝 릴은 좀 안 그렇습니다. 10만원대 울트그라랑 거의 100만원 가까이 하는 스텔라랑 비교를 탁 하잖아요. 스텔라 왜 좋은지 설명하라고 하면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비싸니까 좋겠지. 다 그럽니다. 뭐 감성 마력이라고도 하고. 그래 놓으니까 제가 항상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스피닝 릴만큼은 가격대가 올라가는 좀 높은 가격대의 릴을 고를 때 이 릴만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 있으면은 사도 괜찮다, 이런 소리를 자주 합니다. 특히 초보자분들 무조건 비싼 게 장땡인 줄 아시는, 막말 솔직히 그렇잖아요. 스텔라 좋지, 안 좋을 수는 없거든요. 릴 가격이 막 8, 90만 원씩이 나는데 이그지스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릴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무언가가 다른 릴에는 없는데 이 릴만 가지고 있는, 떠오르는 그런 게 없어. 근데 벤키시는 있잖아요. 가벼워요. 이게 140g인가 145g인가 그래요. 물론 요즘에 가벼운 릴들이 워낙에 많이 나와가지고 옛날부터 벤키시는 가벼움의 상징이었어. 벤키시 하면 가벼움이라는 게 딱 떠오르기 때문에 급이 있는 릴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차라리 벤키시 써라,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벤키시를 사용하고 있고요. 저도 물론 뭐 스텔라도 쓰고 이그지스트 쓰고 다 써봤는데 벤키시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여기서 돈 30만 원 더 주고 조금 더 무거운 하지만 조금 더 좋은 한 회사의 가장 높은 등급의 릴 써본들 내가 낚시하는데 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벤키시 많습니다. 스피닝. 최근에 제가 리뷰했었던 CZH 미디엄 헤비입니다. SLX DC가 아니고요, 24년식 SLX 원심 모델입니다. 원심 모델. 이 로드는요, 제가 저번에 리뷰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호불호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로드다. 빳빳한 빨로 프리리그 전용대라는 그 타이틀을 만들어 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냥 빳빳해요. 보통의 미디엄 헤비 로드 가지고 2분의 1온스급 싱커를 달아놓고 프리리그 장타를 탁 쳐서 프리리그를 바닥을 탁 끌잖아요. 그럼 대부분 팁이 어떻게 오죠? 이런 식으로 먹으면서 와요. 근데 얘는 빳빳하게 버티면서 와. 이런 식으로 먹으면서 오는, 뭔가 좀 부대 끼면서 바닥을 읽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싫어합니다. 저는 그런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게 싫다 하는 분들한테 추천해 주니까 좋다 하더라고요. 얘는 2분의 1온스를 던져도 아무리 장타를 쳐도 바닥 끌고도 팁이 빳빳하게 이렇게 버티면서 끌키면서 와요. 그래가지고 아, 얘가 요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프리리그 전용 로드라고 할만하긴 하구나. 하지만 단점은 프리리그 말고 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더럽게 빳빳해서 이 로드가 가격이 1, 2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 30만 원대라고 하면은 프리리그 하나만 보고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로드가 CZH가 아니더라도 UHC도 있고 일반 티탄 버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뭔가 대체할 것들이 있는데 프리리그 이 빳빳한 거 글쎄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굉장히 심한 로드예요, 이 로드는. 근데 저는 호요, 호.
캐싱에서 아무리 무거운 싱크를 달아가지고 끌고도 빳빳하게 버티면서 바닥을 끌고 올 수 있는 그게 저는 정말로 좋더라. 제가 리뷰를 했던 로드들, 리뷰를 했던 장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거는 내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는 애들만 차에 실려 있는 거예요. 써봤는데 그렇게 손 안 가더라. 이런 거는 대부분 다 집에 처박혀 있습니다. SLS 원심 요 릴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제가 리뷰를 했었는데요, 잘 날아가요. 시원시원하게 잘 날아갑니다. SLX DC를 써보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뭔가 답답한데 캐싱했을 때 뭔가 뒤에서 끝까지 당기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SLX DC는 원래 SLX DC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이와에서 SV 릴이나 아니면은 뭐 도요 코바 시리즈 백 안 나기로 유명한 그런 릴들 있죠. 그런 릴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뭔가 단점 아닌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캐싱했을 때 뭔가 뒤에서 끌어당기는 느낌, 뭔가 덜 밀어주는 느낌, 백 안 나는 컨셉의 릴들은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기 위해서 다이와에서 뭘 하죠? 조금 더 가벼운 스풀하고 조금 더 좋은 베어링 잡아놓고 브레이크 조금 더 약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저런 막 기술을 자꾸 막 만들어내고 있죠. 다이와에서는 백이 덜 나는 릴들의 특징이다. 브레이크가 강하게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은 얘는 DC가 아닌 원심이고 백이 나든지 말든지 일단 시원시원하게 밀어주는 느낌이 강한 릴입니다. 얘가 좀 싸가지가 없어요. SLX DC라는 그 편안하게 캐싱할 수 있는 그런 릴이 손에 이고 있다가 가끔씩 이 원심 릴을 던지면 애가 좀 싸가지가 없구나, 백이 좀 나는구나, 조금 진짜 싸가지 많이 없는 애구나,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대신에 날아가기는 잘 날아가요. SLX DC 쓰시는 분들 중에 뭔가 캐싱하는 게 좀 덜 날아가는 것 같아, 좀 뒤에서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SLX DC는 해수 대응입니다. 바다에서 쏘도 돼요. 해수 대응 베어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스풀 베어링이 구리스 타입이라는 말이에요. 베이트릴에 들어가는 스풀 베어링이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세라믹이랑 일반 스텐 베어링 이 이야기 말고, 베어링을 깠을 때 안에 오일이 들어가는 타입이 있고요, 구리스가 들어가는 타입이 있어요. 오일이 들어가는 타입은 보통 민물 전용, 구리스가 들어가는 타입은 해수 대응. 구리스가 들어가는 타입의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 릴들 특징입니다. 원래 좀 덜 날아가는 느낌 들어요. 원래 그래요. 그러면 SLX DC를 어떻게 하느냐, 쓰시다가 세척 받을 때 베어링 한번 바꿔야 될 때 그때 세라믹 베어링 이런 걸로 바꾸지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일반 오일 타입 베어링을 끼워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릴이 좀 다른 애가 돼서 올 겁니다. 일반 사설 세척샵에서 보통 한 2-3천 원밖에 안 해요. 갑자기 잔백 좀 나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거예요. 근데 또 확실하게 좀 시원시원하게 밀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SLX DC를 전부 다 세척을 보냈어요. 업체에서 전화가 왔어요. 야, 이거 베어링이 구리스 타입이 들어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왜? 이랬어. 몰라, 구리스 타입 베어링인데 전부 다 이러더라고. 그때 돼서 해수 대응인 걸 알았어, 내가. 그때 알았어. 제품 카탈로그에도 해수 대응이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걸 안 봤거든, 솔직히. 그때 돼서 알았습니다. 구리스 타입 베어링은 아무래도 회전력이 오일 타입보다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오일 타입으로 싹 다 바꿔달라고 던져봤는데 확실히 좀 달라요. 캐싱했을 때 뭔가 좀 답답한 듯한, 뭔가 뒤에서 당기는 듯한 이런 느낌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좀 나요. 백이 좀 납니다. 구리스 타입의 베어링이랑 기존의 SLX DC에 달려있던 그 유니트랑 궁합이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백이 안 나고 그런 성능의 일이 나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조사에서 진짜 날아가는 게 중요하면 오일 타입 썼지 왜 구리스 타입 썼을까 라는 생각을 뒤늦게 해봤어요. 구리스 타입이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아. 괜히 오일 타입으로 바꿨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끔씩 백이 나요. 얘가 원래 순한 애였는데 좀 싸가지 없어졌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나는 그 답답한 느낌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일반 오일 타입 베어링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확실하게 달라질 겁니다. 누구나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달라집니다. 2-3천 원짜리 한 개 때문에 체감이 확 될 수 있다는 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티타나츠 662 라이트입니다. 6.6피트 2피스 라이트 베이트 피네스 태클이에요. 요 릴은 22년식인강 3년식인강 알데바란 베이트 피네스입니다. 라인은 픽라인 8파운드를 감아놨습니다. 이 릴 가볍습니다. 130-40g? 현존하는 베이트 피네스 릴 중에 가장 가벼운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요즘 나오는 시장이랑 비교를 해도 억수로 가벼워요. 로드는 억수로 가벼운 건 아닌데 가볍습니다. 이 조합을 실제로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만족하세요. 베이트 피네스 로드 치고는 애가 좀 짱짱해요.
실제로 이 태클 그대로 해가지고 제가 군위에 1호운 한우라고 좀 유명한 포인트가 있어요. 1호운 한우 건너편 직벽 위에 서가지고 노진것 동전하는데 사자 한 마리가 걸리더라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드롭봉을 했는데 안 터졌어. 라인도 그때 당시 픽라인 8파운드였고 이 태클 그대로였어. 라인도 안 터졌었고 로드도 안 부사지고 버티더라고요. 그 제 예전 쇼츠 올려놨는데 뭐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그 1호 한우 직벽 포인트가 거의 한 6, 7m 될 거야 높이가. 근데도 40급을 드롭봉 했었던 로드다. 생각보다 애가 좀 튼튼하더라. 투피스고 티타나치고 기가니즘이기 때문에 뿌라져봐야 AS 받는 비용 얼마 안 하니까 한 부숴보자, 약간 쇼츠나 따자 이 생각으로 들어 올렸는데 안 뿌라지고 버텼던 로드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요 릴은 베이트 피네스 전용기입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베이트 피네스 릴은 절대 아니에요. 약합니다. 스프리 약해요.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베이트 피네스는 이런 식으로 가벼운 것을 수월하게 날리는 이런 릴은 아닙니다. 베이트 피네스는 그냥 베이트로 하는 피네스가 아니에요. 하나의 낚시 장르가 베이트 피네스란 말이에요. 스피닝 릴로 피네스를 한다고 칩시다. 2인치짜리 웜을 스피닝 릴로 써 고기를 걸어. 그럼 뭐 드랙을 쫙쫙쫙쫙쫙쫙 쬐면서 드랙 플레이를 하면서 고기 힘을 빼가지고 건져내는 낚시라고 한다면 베이트 피네스는 살짝 달라요. 어느 정도는 집행할 수 있는, 어느 정도는 얘가 감으려고 대가리 쳐박을 때 버틸 수 있는 약간 그런 하나의 장르라고 봐야 돼. 베이트 피네스 처음 나왔을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살짝 변질이 됐죠. 요즘에는 아무래도 피네스라고 하면은 조금 채비가 자연스럽게 작아지고 가벼워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특히 일본 쪽 회사들 시마노 다이와 베이트 피네스 전용기로 나오는 릴들이 특징이 뭐냐? 대부분 스풀 폭이 작아지고 스풀이 가벼워지고 라인을 얼마 못 감게 되고 라인도 막 8파운드 한 50m 이래밖에 못 감고 채비 가벼운 거 던지는데 포커스를 많이 맞춰 놓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변질이 많이 돼가 있어요. 요즘에 나오는 베이트 피네스 릴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요런 릴들이 제가 이상적인 베이트 피네스 릴이라고는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물론 쓰고는 있지만 이거 썼는지 이제 한 2년 1회밖에 안 됐어요. 스풀을 벌써 3번이나 해먹었어요. 스풀을 어떻게 해먹냐? 베이트 피네스 릴은 아무래도 드랙이 약합니다. 얘가 드랙이 3.5kg인가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고기 사이즈가 좋아. 막 감을라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급하면은 스풀 잡고 당겨야 돼. 라인이 안 터지는 선에서 로드가 안 부러지는 선에서 잡고 당겨 올려야 됩니다. 드랙이 밀리니까. 잡고 당겨 올렸는데 그 순간에 스풀이 휘어요. 스풀이 휘면 어떻게 돼? 캐스팅이 똑바로 안 돼요. 릴링을 할 때 그거 이런 느낌 스풀이 간섭이 나서 또는 캐스팅했는데 어느 정도 날아가줘야 되는데 왜 바로 발 앞에 꽂히지? 왜 피칭도 안 되지? 이런 개 같은 경우, 이런 경험을 3번을 했어요. 이거 쓰면서 스풀 3번째 바꾼 겁니다. 이거 가벼운 채비를 보다 수월하게 날려야 되면 자연스럽게 스풀이 가벼워지고 얇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약해지겠죠. 요즘에 나오는 베이트 피네스 릴들 물론 최근 모델들은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딱 요때 나오는, 특히 시마노에서 나오는 BFS 찍혀있는 그런 릴들이 특징입니다. 스풀이 약해요. 내가 정말 베이트 피네스라는 장르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확실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이다. 웬만하면은 나는 이런 건 비추요. 스피닝 가오상에서 못 쓰겠어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 주면은 좋아하더라. 가벼운 채비를 잘 날릴 수 있는 이런 릴을 찾는다 그러면은 이런 것도 괜찮았다. 근데 일단은 나는 솔직히 그거 다 필요 없고 가벼워서 나는 그렇거든요. 옛날에는 무조건 스펙이 더 좋으면 아무리 무거워도 쓰고 이랬는데 요즘은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이상치를 내가 지불을 하고 장비를 가져와야 돼. 그러면 무조건 가벼운 거. KG7 로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스핀 로드 있죠. 저거 50만 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로드 중에 제일 비싸요. 릴도 제일 비싼 거고 합이 100만 원이 넘어가는 세트인데도 그래도 씁니다. 가벼워서. 아무튼 가벼워서 쓰는 거긴 한데 내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베이트 피네스 릴은 절대로 아니다. 요거는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시마노 베이트 피네스 릴 쓰시려면은 티타나츠 UHC 에디션 미디엄 헤비입니다. 계속 시마노 릴만 나왔는데 드디어 다이와 릴이 나왔습니다. 25 타툴라. 사실 진짜 딱그렇게 이야기할게요. 이 세트 잘 안 써요. CZH를 사기 전까지는 이 태클로 프리리그 치고 다 했는데 잘 안 씁니다. 야. 원래는 미디엄 헤비급을 주력으로 많이 썼어요.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피네스한 거 위주로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2분의 1원수 프리리그 끌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TV 이렇게 먹으면서 오는 로드들이 있다고. 이 로드가 이렇게 먹어주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이런 거를 싫어합니다. 이래를 먹는 거. CZH랑 빳빳하게 버티거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아. CZH랑 비교를 하면은 말랑합니다. 일반적인 미디엄 헤비 로드랑 비교를 하면은 살짝은 힘이 좀 강한 로드예요. CZH 리뷰할 때는 제가 이런 소리를 했었거든요. 토크발은 전혀 안 느껴지는데 빳빳한 발로 쇼부를 봤다라는 느낌이 강하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로드는 그렇게 빳빳한 건 아닌데 그냥 토크발이 강해. 나는 토크발이 좀 강한 로드를 좋아하거든요 원래 나는. 그래가지고 자주 쓰던 거였는데 그래도 나는 빳빳한 팁이 더 좋더라. 그래서 CZH를 많이 쓰거든. 그래서 잘 안 써요 이거. 국산 중저가 로드에서 토크발이 이렇게 강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다른 회사들 제품이랑 비교를 하면은 얘가 정말 좀 우월하다 싶을 정도의 토크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로드들 기준에서는 토크발은 얘가 탑입니다. 국산 중저가 로드들 중에서는. 이 로드 똑같은 모델 미디엄 라이트로 픽라인 12파운드 카본 라인 달아가지고 캐싱해가 빅베이트로 고기 걸고 드롭봉하고 개 난리 났었던 영상이 한 2년 전쯤인가 영상이 있어요. 제거 한번 보십시오. UHC 라인업 종특인 것 같아요. 질깁니다. 질기고 토크발 강해요. 그리고 로드가 우리가 생각했던 파워보다 살짝 강한 느낌. 미디엄 헤비지만 미디엄 헤비 플러스 같은 약간 요 정도 느낌이 좀 든다. 토크발이 뭘 얘기를 하는 거냐고요. 야,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까? 로드 반발력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토크발이 강하다는 이야기가. 자, 요 릴은요 25 타툴러인데 괜찮아요. 무난합니다. 백도 안 나고. 근데 얘 쓸 바에는 SLS DC 쓰는 게 낫다. 솔직히 SLS DC랑 캐스팅하는 능력, 캐스팅하는 스펙, 뭔가 성능, 기대치 비슷비슷해요. 하지만 파지감이 조금 더 얘가 낫더라. 조금 더 컴팩트한 느낌이 든다. 근데 왜 얘 쓸 바에는 SLS가 낫다라고 하냐면요, 얘는 30만 원이 넘어가요. 가격대가 SLS랑 가격이 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스펙 비슷하다 그럼 무조건 조금이라도 더 싼 걸 추천해요. 나는 장사를 그렇게 합니다. 릴 괜찮아요 이거. 괜찮은 릴인데 많이 안 써. 일단 나는 많이 안 쓸 릴입니다. 근데 무난하게 잘 날아가. 이것도 잘 날아가는데 얘보다 SLS DC가 조금 더 싸기 때문에 SLS DC를 나도 많이 쓰고 있고 소비자들한테 많이 추천하는 겁니다. SLS DC가 좀 더 싸서. 만약에 근데 이게 SLS DC랑 가격이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야 이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똑같은 모델 미디엄 라이트예요. 자, 이거 가지고 제가 픽라인 12파운드 달아갖고 빅베이트 갖고 고기 캐스팅하고 고기 걸어갖고 막 생쇼를 다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 로드가 이겁니다. 안 부러졌어요. 지금까지 부러진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AS 받은 적도 없고요. 티타나츠 UHC 에디션 701 미디엄 라이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디엄 라이트가 절대로 아니에요. 미디엄 라이트 치고 강해요. 이걸 미디엄이라고 보기에는 좀 약해. 근데 또 질겨. 애가 졸라 질겨. 이거 질긴데 먹어주는 느낌이 강해요. 소감용 태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릴은 우엔들이고요. 24년식 SLX 원심. 형 왜 갑자기 우엔이에요 하는 장비가 이거예요. 저는 낚시를 한 지 얼마 됐을 때는 거의 다 우엔들이었어. 그때 그 시절에는. 그래서 나도 우엔들 쓰던 사람이야. 그래서 우엔들 자연들 안 가리고 다 쓰는데 소감할 때는 우엔들이 낫더라. 이 로드가 미쳤어요. 그냥 돌았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일단 지금 제 차에 실려있는 빅베이트들 중에서 얘가 제일 무겁습니다. 얘가 제일 무거워요. 이게 한 3온스 될 거예요. 벌써 몇 년 전 영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로드 팁 먹는 거 보이세요 지금? 미디엄 라이트 주제에 팁이 이렇게 버틴다니까? 이런 로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캐스팅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신기하지 않나? 미디엄 라이트 주제 이게 된다고? 안 그래?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디엄 라이트 주제 이게 다 돼. 티타나츠 UHC를 쓸 때는 사실 미디엄 헤비는 그렇게 명기다라는 느낌 안 드는데 요 미디엄 라이트는 정말 명기다. 라인도 이게 12파운드거든요. 픽 라인. 라인 안 터지는 것도 존나 웃기고 로드 안 부러지는 것도 존나 웃긴다. 근데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게 티타나츠 전 모델이 이렇진 않아요. UHC라서 그런 거예요. 티타나츠 기본 버전 CZH 미디엄 라이트 갖고 익하면 큰일 납니다. 티타나츠 기본 버전 701 미디엄 라이트, 기가니즘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로드 중에서 제일 팔방미인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티타나츠 기본 버전 미디엄 라이트, 적당한 토크발, 그래 적당한 반발력을 가지고 있는 팁에 적당하게 먹어주는 정말 무난하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로드입니다. 미디엄 라이트 중에 두루두루 무난하게 쓸만한 거 추천해달라고 하면 제일 많이 추천하는 게 이겁니다. 대신에 좀 길어서 호불호가 조금은 있어요. 로드 길이가 깁니다. 이거 7피트라서 SLS DC 7점대를 달아놨어요. 라인은 픽라인 12파운드고요 SLX는 뭐 설명할 거 없겠죠. 자, 패스할게요. 이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 그 베어링 바꿔놨는 겁니다. 얘도 옛날에 기가니즘이라는 회사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게 언제냐면 아마 한 11년 전쯤일 겁니다. 제가 20살 요때였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보증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지루니스랑
그 다음에 세인트 크로익스. 보증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람들한테 굉장히 높은 신뢰도를 얻고 있던 그런 회사였어요. 평생 AS라는 조건이 있었거든. 근데 평생 AS를 해준다는 회사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났어. 국산이래. 그게 기가니즘입니다. 가성비도 정말 좋아서 지루미스 그때 당시에도 뭐 GLX 이런 거 하려고 하면 한 40만 원대 줘야 됐었고, 세인트도 한 3, 40만 원 줘야 됐었고, 물론 싼 모델도 있었겠지만 보통 쓸만한 거 하려고 하면 그 정도 줘야 됐었고, 얘는 25만 원. 그때 당시에 이 무게였으면 가벼웠어요. 그때 당시에는. 요즘 나오는 로드랑 비교를 하면은 그렇게 가볍진 않아 사실. 근데 그때 당시 11년 전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출시됐을 때 당시에는 가벼웠습니다. 우와, 뭐 이런 게 다 있노. 왜? 그때 나온 로드도 다 무거웠거든. 그때 당시 나오던 GLX, 지루미스 GLX 783 이런 애들도 존나 무거웠어요. 그때 당시 흔하게 쓰지 않던 이 풀 에바 그립, 그 다음에 그때 당시 또 크롬 하체라고 뭐 이상한 음반지 같은 거 있죠. 그거 유행하던 시기였어요. 그 시체도 비슷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 우와 뭔가 신세대다 하고 막 이랬어. 그때 당시에 요즘 말로 약간 MG스러운 그런 로드였죠. 그때 당시에는 로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 우와 하고 박수치고 막 이랬었어. 근데 이 로드에 안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티타나치라는 낚싯대가 전부 다 그랬어. 가이드가 존나 쉽게 누웠어. 그때 당시에 너무 잘 누웠어. 가이드가 2태클 3태클 들고 다니시는 분들 로드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 이거 한 번에 누워있고 이럴 정도로 가이드가 정말로 잘 누웠어요. 평이 좀 안 좋았어. 가이드 때문에. 로드 자체는 좋은데 가이드가 욕을 정말로 많이 먹었어. 기가니즘이. 그때 당시에 나도 기관 로드를 정말로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 그때는 전신에 비싼 거밖에 없고 이러던 시절이었으니까 요 정도 가격대면 괜찮다 그랬었는데, 가이드 때문에 스트레스 존나 받더라고. 심할 때는 나도 이 로드를 옛날에 썼었어요. 출시됐었을 때 미디엄 헤비하고 미디엄 라이트하고 이걸 썼었는데, 심할 때는 있잖아요, 한 시즌 동안 3번 넘게 AS 갔다 오고 뭐 이럴 정도로 가이드가 뻑하면 누버가 있고 뻑하면 프라자가 있고 계속 그랬어. 너무 약했어. 약해가지고 보내는 입에 어차피 다른 애들도 팀이 할 거니까 손 갖고 다 꺾어가 다 뿌라갖고 보내보고 이랬다고. 빨리 오긴 또 빨리 와요. 이게 또 그때 당시에 욕을 정말로 많이 먹었다 기가니즘이. 근데 지금은 개선이 많이 돼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기가니즘이랑 거래를 하면서 티타너스 로드하고 딱 받았었을 때 가이드가 좀 다른데? 내가 가지고 있던 기억이랑 뭔가 생긴 게 다른데? 기관에다 문의를 하니까 개선이 한 2차례인가 있었다 하더라고. 가이드가 2차례 정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기가니즘에서 나오는 전 모델들을 지금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가이드로 애먹인 적은 없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저 낚시할 때 장비 어떻게 다루는지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험하게 다뤄도 뭐 크게 가이드 가지고 속 시끄러운 일들은 없었다 지금까지. 그래서 가이드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요번 기회에 좀 약간 좀 생각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 일단 나도 먹고 살지요. 자, 이 로드는요 기가니즘 CZH 에디션입니다. CZH 에디션 671 미디엄 라이트요. 릴은 25 알데바란 DC가 꼽혀가 있습니다. 알데바란 DC랑 CZH 미디엄 라이트랑 조합이 존나게 좋아요. 이 궁합이 정말로 좋아. 진짜 좋아. 파시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완벽합니다. 근데 이렇게 조합을 하면은 가격대가 조금 나가요. 나는 솔직히 릴 하나에 막 몇십만 원씩 줄라고 해요. 돈 아깝거든 솔직히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데바란 DC를 왜 샀냐? 아까 전에 제가 벤키시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볍습니다. 현존하는 DC 릴 중에 제일 가벼워요. 얘가 시마노에서 나온 애들 중에서. 그래서 쓰는 거예요. 예. 그게 답니다. 야, 릴 괜찮아요. 가볍고 궁합 좋아요. 끝입니다. 그 외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얘가 곤사량이 12파운드 100m였으면은 훨씬 더 좋았을 텐데 100m까지 안 감겨요. 얘가 한 80m 이렇게밖에 안 감겨요. 12파운드가. 그래서 조금 아쉽더라. 그리고 드랙도 좀 약하고, 그거를 제외하고 나서는 다 괜찮은 릴인데 가벼운 거 빼고는 특출난 걸 모르겠다 싶은 릴이 요 알데바란 DC입니다. 알데바란 DC라는 릴 자체는 괜찮아요. 정말로 괜찮아요. 쓰는 사람들 다 좋아요. 다 좋아하는데 난 이 곤사랑이 제일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살 바에 SLS DC 2개 산. 기가니즘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로드들 모델 라인업 중에 가장 빳빳하기로 유명합니다. CZH 에디션. 근데 미디엄 라이트 한정으로는요 기가니즘에서 나오는 미디엄 라이트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얘가 제일 말랑합니다. 가지고 놀기 좋습니다. 민호 칠 때도 좋고 스배도 좋고 노진코도 좋고 다 좋아. 뭔가 컨셉이랑 안 맞는 느낌이 좀 들어. 나는 CZH 하면은 빳빳함의 대표적인 모델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한데 이게 이렇게까지 말랑하나?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말랑한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약간 뭔가 애매한 포지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말랑합니다. 로드가 말랑말랑하고 가지고 노는 맛이 정말로 좋습니다. CZH는 이 그립을 달고 나오면서 무겁습니다. 이게 뭐 카본 머시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냥 카본 통짜를 그대로 써버리면 미끄러워요. 마찰 계수가 낮아가지고 미끄러워요. 그럼 뭐하냐, 요 위에 우레탄 같은 걸 쳐바릅니다. 고무 같은 이거 쳐바르는 동안 로드의 무게는 더 올라갑니다. 왜 이런 짓을 해놨나 싶을 정도로 CZH 라인업은 다 무거워요. 이 그립 때문에 무거워요. 그래서 이게 좀 마음에 안 듭니다. CZH는 좋은 게 이 트리거라고 하거든요. 요 손가락 거는 부분이죠. 트리거가 약간 후지에서 나온 트리거처럼 길쭉합니다. 아마 이거 후지 거 맞을걸? 아, 후지 거 맞네요. 후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트리거가 길어서 캐싱할 때 손가락에 뭔가 확실하게 걸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CZH의 특징입니다만은 요건 UHC거든요. 얘도 후지야. 스켈레톤 그립이라고 호불호 강한 이것도 후지예요. 근데 얘는 짧아, 이거 보면은 트리거가. 그래서 이게 뭔가 약간 조금 그래, 뭔가 모르게 이질감 느껴지는 듯한 이 트리거가 마음에 안 드는데, CZH는 확실하게 쭉 나와 있어서 손에 조금 더 착 붙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트리거 때문에 그래, 트리거. 그래서 이 트리거를 전체적으로 이걸로 다 바꿔갖고 쓰고 싶은데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그런갑다 하고 쓰는 겁니다. 아무튼 이 죽을 놈의 그립 때문에 로드 무게가 쓸데없이 무거워가지고 무게 면에서는 좀 안 좋은 점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CZH가. 그게 참 아쉽다. DC를 큰 장점 빼가 안 나는 거 말고 있나요? 가오가 살잖아요. 요번에도 또 CZH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CZH가 저한테 3대가 있고요, UHC도 3대가 있고요, 그냥 티타나츠는 4대인강 있을 겁니다. 4대인강 5대인강 그럴 거예요. 67 미디엄대입니다. 릴은 또 SLS DC가 또 달려가 있어요. 사실 제가 이걸로 아직 고기를 못 걸어 봐가지고 말을 못 하겠어요. 나수 찍는 거를 떠나가지고 좀 거시기한 게, 제가 원래 미디엄대를 안 좋아합니다. 얘가 투블러 팁이에요. 캐싱하고 놀 때 보면은 뭔가 솔리드 팁이 달려있는 듯한 로드를 쓰는 느낌, 뭔가 솔리드 팁을 가지고 노는 듯한 그런 묘한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 때문에 얘는 그냥 미디엄대가 아닌, 미디엄 헤비도 아닌 것이 이 노조도 아닌 애매한 듯한 그런 스펙이 돼버렸습니다. 캐싱할 때 느낌은 그래요. 고기를 아직 안 걸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요거는 제가 고기를 걸어보고 나면은 확실하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판단을 못 하겠어요. 아, 미디엄대는 희한하게 손이 안 가더라고, 나는. 제대로 빡세게 굴러보기 전까지는 절대 판단하지 않는 스타일이라 가지고.